진행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무지회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인증의뢰가 있겠습니다. 참석하신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신 선배노동 열사동지들을 기리며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의 상원을 확인하기 위해 전명을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호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태근, 박선현, 김홍섭, 김진환, 정민, 최승호, 이기호, 이수범, 한재성, 강대중, 김기열, 최대성, 김종수, 민종화, 오연석, 한순철, 백종현, 김정두, 정현석, 이봉식, 이호근, 고상준. 대답하지 않으신 분들만 다시 한번 전명하겠습니다. 이태근, 박선현, 김진환, 김기열, 김정두, 정현석. 총원 22명, 사고 6명, 현재원 16명으로 회의에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제58차 임시대의원대회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원 22명, 사고 6명, 현재원 16명, 성원이 됐으므로 56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장님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인데 저 역시 지금 전주 금요일날 백신 2차를 맞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좀 몸이 안 좋아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도 사실은 이렇게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안건 상정에 앞서서 몇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대의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다뤄져야 할 안건이 중요하고 결정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보호안건 이후 논의안건에서 규정 개정을 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사무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지회 규정 개정안을 편취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부에 규정 개정 편취 회의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논의하실 때 나중에 편취위원들, 대의원 중에 두 분을 좀 선임해 주셔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야 또 30일 날 저희가 여러 계신 저희 22명 대의원분께서 30날 있을 지부 임대 성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는 것들이 오늘 잘 융합이 돼서 규정 개정에 넣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중앙운영위원 3명을 좀 선출하셔야 돼요. 내년도 선거구 조정 때문에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3명이 저희가 사실 좀 많이 저희들 노력은 있었습니다. 알아달라는 얘기는 말씀은 아니지만 500명당 1명씩 해서 저희가 오늘 3명을 건물별, 그 다음에 지역별 좀 안별해서 3분을 좀 뽑아주시면
당연적인 저하고 중앙위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년도 선거가 제일 하겠죠. 거기서 저희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뽑을 때 저희가 건물별 지역별로 좀 할 테니 좀 추천해서 그분들이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기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발언하실 때 좀 이쪽에서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좀 크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안건마다 충분히 논의하시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아시다시피 계속 저희가 회의가 좀 어렵게 진행됐습니다. 회의 일반 세칙 8조에 의견에서 발언권을 제한해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 이게 과열되다 보면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좀 충분한 토의를 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 이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따 보고안건 끝나고 나서 잠깐 정회를 할 예정입니다. 이 정회를 하려면 요전에 지구 임대에서도 그 얘기는 한번 했었는데 지구장하고 대화가 잠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고안건 끝나고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정회 시간에 지구장하고 대화를 하고 다시 속개하는 걸로 논의안건에 그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안건 1, 금속질에 대한 공문 공유권. 논의안건 1, 규정, 제정, 개정 논의 및 편제 추진위원 선출권. 2, 지구중앙위원 선출권. 3, 지회 총회 일정 확정권. 4,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안건 1, 금속 질의에 대한 공문 공유권. 지금 정책실장이지만 비대위원이신 최재형 대원께서 금속 질의에 대한 비대위원께서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여기 일본 대의원들은 다 모르시기 때문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정책실장 기관 비대위원 최대성입니다. 금속 공문에 대한 답심 공문에 대해서 비대위원들 3차 전체 회의에서는 공유를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의원 대회 전체 대의원들과는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 금속에 질의를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 첫 번째는 지회는 지구로의 통합 총회를 10월 중에 예정하고 있으며 지회 후 기금 적립권 관련하여 청산을 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제44조 특별 결의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66조 해산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의 질의권입니다. 두 번째, 통합총회의 결과 찬성 비율이 3분의 2 미만으로 부결되었을 경우 11월에 치러질 27대 지구 임원 선거에서 사무조합원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이 유지되는지의 여부. 세 번째 질문, 지회 제54차 임대에서 대의원 만장일치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비대위원장에 지회장의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범위 및 활동기간에 대한 금속의 해석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 조합원께 통합, 해산 총회를 먼저 묻고 편제 추진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순서인지 아니면 편제 추진위에서 편제안을 가지고 대의원과 논의 결정 후 통합 총회를 하는 것이 순서인지 질의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부 운영위에서 사무주의 22개 선거구에 대한 지부 편제권이 운영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공고문은 9월 9일에 공고되었으나 선거구 편제는 9월 30일에 완료되었고 같은 날에 지부 임대가 열렸지만 9월 30일까지 정해된 상태입니다. 지회 사무대의원 22명이 9월 30일 속개되는 지부 임대에 성원이 되는지의 여부를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속 답신 같이 공문 공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산총회 관련해서는 지회 규칙에 따라 66조
해산을 둔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된다라는 답신입니다. 두 번째, 3분의 2 가결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결이 되었더라도 사무조합원에 대한 피선거권과 선거권은 총회 결과와 상관없이 유지가 된다고 답신이 왔습니다. 세 번째, 비대위의 활동 기간에 대해서는 비대위 기간은 지부 대대에서 정한 지회의 임기와 동일하고 역할은 지회 역할과 동일하다라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지회에서 총회 편제 추진이 어떤 것이 순서이냐라고 물었을 때 금속에서는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라고 답신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지부 운영위에서 사무대의원에 대한 선거구 편제가 완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의원이 새로 선출될 때까지 기존 대의원의 임기를 유효합니다 라는 의미는 운영이 통과된 공고 날짜를 떠나서 지부 운영위에서 통과된 날짜부터는 이제는 지부 대의원이 성원이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신 공문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의원들께서 또 질의를 해달라 해서 지난 17일 날 금속에 다시 질의했던 내용이 아직까지 추석 연휴 기간이라서 금속에 답신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질의했던 내용이 지난 답신 공문에서 가항 질의에 대해서 지회규칙 66조 해산을 둔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한다라는 답신을 하였습니다. 추후 지회의 기금 정리 등 청산 절차가 남아있는데 66조 해산에서 1항부터 3항 중 어느 항목으로 해산을 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는지 해석해달라는 질의였고요. 두 번째는 총회와 상관없이 지부 임원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유지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부결되었을 경우 22년 1월부터는 사무지회 및 지회 조합원의 지위는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질의드렸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아직 금속에서 답신이 오지 않았고 오는 대로 대의원 동지들과 함께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속 질의에 대한 답신 공문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 두 건을 지금 보낸 거가 지금 아직 답신이 안 왔는데 사실은 그 두 건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는 내년에 우리 조합원들의 위치, 그다음에 하나가 해산총회에 있을 때 특별결이냐 아니면 해산 그거냐 그에 대한 여권 해석이 좀 불명확해서 다시 한번 좀 보내드린 거라서 그게 오면은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즉각적으로 해서 그 공문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혹시나 그 공문 관련돼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보관권 1 금속지계에 대한 공문 공유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23분입니다.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1시 40분까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대의원대를 좀 치르면서 긴급 제안이 비대위원장이 긴급 제안을 좀 해서 대의원대를 일단 30일까지 정회를 하고 그 기간에 소통의 문제들이 있다라면 소통을 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비대위 지도부들하고 저하고 또 1차 논의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체 대의원들과 오늘 임시대의원대 속에서 가감없이 모든 문제를 오늘 털어놓고 이야기를 다 하는 것, 지부장이 가지는 생각,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 관통해야 될 것, 이후 숙제는 뭐가 남은 것, 하고 싶은 이야기, 그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질문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지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것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이미 비대위 지도부가 대의원 전체한테 공지했던 재편 추진위원회에서에 대한 1차 회의록과 관련해서 이미 전달을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과 관련해서는 대의원들이 이해하고 계시라는 전제 속에서 바로 질문 받으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먼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기구 개편위원회에서 논의됐던 4가지에 관련해서는 동기들 잘 아시고, 첫 번째 추진 합의를 했던 거는 선거구 개편을 71선거구에서 92선거구로 편성하는 거 이미 확정되어서 지난 대의원대 때 정족수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이제 지부 대의원대 구성원입니다. 지금 사무지에 임대는 별도로 과도직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쟁점은 상직 간부 인원수였습니다. 원래 각 실별로 한 명씩 하면 5명입니다. 우리 지부에 5개실이 있고 대입실을 제외한 5개실이 있어서 실별 한 명으로 사무직군의 상직 간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했는데 비대위 측에서 창원에 300명의 동지들이 있기 때문에 상원의 조직실에 플러스 1로 하자를 요구해서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의해서 6으로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상직 간부는. 근데 세 번째 쟁점이었던 건 그러면 이 과도적 과정의 사무지혜를 최소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지는 임원이 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런닝메이트는 런닝메이트에 들어가는 임원이 있지만 예를 들어 런닝메이트의 과정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부장이 될 수도 있고 수석이 될 수도 있고 부지부장이 될 수도 있고 사무국장이 될 수가 있는데 실제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의 런닝메이트를 편성하는 순간 전반적인 사무직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사업과 관담회 이런 것들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되면 더더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지부장과 수석 정도의 과정에 메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마 수석으로 메이트가 지금 현재 사무직군 1100명의 수석의 메이트를 가능보다 아마 창원의 수석을 대부분이 아마 주게 되면 수석이 아니면 부지부장 정도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가도적인 과정에 지금이 예를 들면 발전적으로 개편을 하게 되고 편제를 완성이 되고 내용적 통합으로 가는 이 과도적 3개월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첫 번째 이유는 조합원들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도적으로 상직 간부의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서 자기 집행부에 내용적으로 안착시킬 때 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직 간부 6+1로 7명이 원팀이 되어서 이후에 사무직군이 집행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그걸 준비하는 연착륙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했고 추진했고 규정규칙 소위까지도 아니죠. 만들어졌던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지부장, 간선제 부지장 1명을 이 차기 집행부 2023년 말까지 2년 3개월의 부지부장, 간선제 부지부장을 만들어서 내용 있게 연착륙을 시키자라고 하는 방안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쟁점은 금전적인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비용의 문제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사무지에서 했던 올해 20년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21년도 사업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쓸 거냐 그거는 기사업비 예산 책정되어 있는 그것을 12월 말까지 쓴다. 그리고 남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똑같이 복지기금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복지기금으로 전환을 할 때 이 남는 금액이 저는 적극적으로 이 3개월 동안의 사무지혜의 정세적 과정이든 체계적 과정이든 그 비용을 다 쓸 수 있으면 다 쓰면서도 적극적으로 소위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는 각종 사업들이나 간담회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으면 그거는 자기집행부 정기대의원대 때 이 사업비를 어떻게 할 건가 논의하시면 됩니다. 논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두 번째 있는 지금 사무지에서 모아져 있는 뭐 10매덕 정도 되는 이 돈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조합비 쓰고 남은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계시는 조합원들의 n분의 1로 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 논리적 근거는 금속 방침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 금속 방침은 돌려줄 수 없는데 한국GM의 예외적 결정사항이 이미 창원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창원은 전체적으로 가까이 15억 정도에 대한 돈이 이렇게 좀 남아있는 돈 중에서 올해 정년 퇴임자에게 50만 원씩 돌려주는 걸로 임대에서 결정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한국GM 내부로 볼 때는 금속 방침은 위배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이런 선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무지에도 n분의 1에서 그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중에서 있는 그 신분보장기금입니다. 신분보장기금 한국GM 내부로 보면 2011년도 계리를 하고 12년도 때 그때 사무지혜 조합원 동지들이 지부의 신분보장기금을 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에 해고자나 소위 말하는 부당 징계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2012년부터 7월인가 8월부터 지부 내에서도 신분보장기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쭉 오다가 지금 최근에 냈던 해고자 세 동지에 대한 신분보장기금, 그 전에 예를 들자면 정직자들에 대한 신분보장기금을 좀 쓰여지고 현재 21년 8월 현재 총 남은 금액이 9억 4,500만 원 정도 남아있고요. 그 사무지의 조합원들을 빼고 지부에 있는 조합원 전체를 6,500명을 나눠보면 1인당 14만 5천 원 정도의 신분보장기금을 지금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무지에도 현재 신분보장기금이 대략 한 1억 4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4천과 관련해서 지부 내용으로 보더라도 1인당 지금에 있는 기존의 인원들은 14만 5천 원, 그 다음에 사무지에 편성해 보면 대략 거기도 한 14만 원 정도, 1000명 기준으로 하면 1억 4천명, 그 정도 안고 있는 거라서 엎쳐서 할 건지 사무직권 내에 계속적으로 사용할 건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편제위원회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자기 정기대의원대 이거 역시 마찬가지 사업비 남은 부분과 사업비 올해 쓰고 남은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거 n분의 1로 했을 때 비용이 모자라느냐 넘치냐 이 문제도 같이 논의해서 그 속에서 자기집행부 정기대의원대에서 논의 결정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지부장으로서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 30일 날 대의원대에서 이 기금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를 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이 오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사무지의 주체들한테는 정확하게 지부장으로서 지금 있는 복지기금과 관련해서는 n분의 1, 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쓰고 남은 비용은 자기 집행부 정대에서 논의, 그 다음에 신분보장기금도 n방하고 통합할 건지 별도 분리할 건지 요거까지도 자기 집행부에서 정리하는 것,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질문 오면 제가 구도로 답변만 하면 돼. 이걸 안건으로 붙여서 결정하고 그럴 사안은 아니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편제위원회에서 전체 논의됐던 거고요. 나머지 소소한 것들이 있으면 편제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하고 정리해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들을 안 하셔서, 예. 예, 창원의 16선구 대의원 한순철입니다. 창원의 조직 3부를 살려주신 게 아니고 계속 유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또 물어보는데, 창원 사무직 선관관리위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거관리위원회. 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하고 논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올해 아마 재택근무 이런 거니까 그건 분명합니다. 모바일 투표는 안 합니다. 민주노총은 모바일 투표, 민주노총 위원장은 했는데, 예를 들자면 특수고용직, 그 다음에
일용직 노동자들 이것 때문에 했는데 저희들 기본적 방침은 모바일 투표는 할 수 없다. 직접 투표를 한다까지만 지금 결정되어 있고요. 사무지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현재 지부의 방식은 대의원들이 직접 선거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지금 사무지에는 선관위 위원들이 하는 방식을 좀 택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의 기결정은 지금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선관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좀 없는 거고 선거관리위원장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우리 임시 대의원대 하기 전 때까지 요거는 결론을 좀 짓는 걸로 할게요. 제 원안은 기존의 시스템대로 하는 것보다 현재 지부의 시스템, 대의원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는가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무지의 선관위 위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지부 선관위 위원장님과 논의를 좀 해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선거 방식. 네. 또 다른 상황. 네. 예, 최대성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 간선제 임원권 관련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의견은 간선제 임원을 선출하되 지금 당장 뭐 30날 열리는 임대 속개에서 결정을 해버리면 제 조직에 어느 조직이 당선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특정 조직이 당선이 돼서 그 조직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성향이라든지 맞지 않을 수가 있으니 그래서 지금 당장 뽑는 간선제라기보다 27대 선거에서 승리한 당선인께서 그 성향과 맞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후보군을 선출해가지고 그 임대에서 지부 임대에서 다 같이 좀 동의해주고 하는 그 간선제 임원권이 합리적이지 않는지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간선제 임원으로 선출이 되면 지금 결정을 하던 27대 당선인 그 조직에서 선출을 하든 간에 간선제 임원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좀 힘이라고 그럴까요? 파워라든지 기존 상집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 직선제로 선출된 임원과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 간의 그런 차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주의 그 비대위 3차 회의에서 얘기 나눴던 거는 차라리 그러면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정하게 부지부장이든 우리 사무 직군을 위한 차라리 그러면은 직선제를 한 명 더 늘리자. 그래서 5명 후보군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각 조직 간에 어느 조직은 사무국장 후보, 어느 조직은 부지부장 후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현재 지부 집행부 내에서 역할들이 다 있다 보니 사무직군조합원을 챙길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직선제로 한 명을 추가해서 5명이서 하되 그 부지부장 후보인 그 사무직군의 부지부장은 사무조합원을 챙길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논의를 하겠지만 지부장님의 이런 의견들이 우리가 지금 사무직 대의원들이 있는데 지부장님의 그 객관적인 성향은 어떠신지 한번 문의드립니다. 예, 이거는 규정규칙 소위 내부하고 그 다음에 편제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다뤄졌던 내용인데 팩트대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주장했던 것이 원안이 어쨌든 간선제 부위원장, 부지부장을 한 명 만들어서 연착륙을 조직적으로 힘있게 가져가야 된다. 이 주장을 좀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이 간선제 부지부장은 선거공학적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분이 맡아야 된다. 그래야만 현장 지부의 조직적 연관관계를 갖지 않고 그 집행부 성향에 맞는 부지부장이 아니라 그 성향하고 상관없는 아주 객관적인
제3자적 입장에서 집행부가 누가 바뀌든 어떤 조직이 바뀌든 객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상직간부 6명은 만약에 제조직을 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조직의 가입을 전체가 다 탈회를 하고 이후에 조직적 행위가 있다라면 윤리강령을 만들어서 중간에 2개월 뒤든 3개월 뒤든 다 내려가야 된다. 그리고 그 상직간부의 임기는 2년 6개월이어야 한다. 저는 그래야 현재 지부와 사무직군과의 화학적 결합을 그 팀이 어떤 집행부가 들어서든 할 수 있는 팀을 원팀을 만들어서 그 대안을 갖고 연착륙을 시켰을 때 사무직군에 대한 자주성이나 남아있는 과제의 문제나 그리고 현장과 사무직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데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안을 주장을 좀 했고요. 그 원안이 지금 훼손된 거는 이런 겁니다. 2년 6개월의 상직 간부가 아니라 자기 집행부가 오려면 자기 집행부 지부장이 알아서 6명 뽑으면 된다. 지부장이 가면 지금 3개월만 지부장이 하면 된다. 이렇게 또 잘라 먹었습니다. 판단은 동지들이 하십시오. 잘라 먹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연착륙을 시키면 2년 6개월짜리 부지부장이 지금은 지혜 임원이 3명이에요. 지회장 있고 사무장 있고 부지부장 있고 3명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이 전담반이 명확하게 2년 4개월을 책임지고 가야 된다. 상직간부 4명하고 그 주장을 했는데 이게 또 제조직이 되니 안 되니 또 그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선거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저는 간선제 임원을 합리적으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맥시면 최고의 안을 만드는 게 그거다라고 주장을 좀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규칙 소위에서 나왔던 안이 그겁니다. 지금 최재성 동지가 했던 사무지의 런닝메이트에 아예 플러스 1로 사무직군의 메이트를 한 명 더 꽂아서 5명으로 하자. 안이 이 안으로 있었고요. 4만은 뭐였냐면 현재 런닝메이트 4명 중에 의무 할당제로 해서 사무직군 할당제를 꽂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안은 이후에 민주노총이 여성할당제 의무화되고 이러면 이 규정이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직권 의무할당제는 자연스럽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가 되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4+1의 문제는 지금 동지들 잘 아실 겁니다. 3년 전에 조합원이 13,000 규모에서 TCK 희망퇴직 이렇게 쭉쭉쭉 되고 지금은 7,200명 정도 수준으로 반토막이 지금 나버린 상황에서 임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규약이 박아놓으면 이게 쭉 가야 되지만 그래서 2년 4개월이라는 한시적 소위 이 부지주장을 좀 가졌으면 어떻게 했느냐 이 주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경과 과정에 대한 이야기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무지에 오늘 간담회 끝나고 충분한 논의들을 하셔서 원안을 만들어지면 그 원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저하고 지도부하고 간담회하고 그 다음에 제조직들하고 간담회해서 기존규칙 소위에서는 이게 저희 2년 4개월짜리 부지부장 안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걸 전면적 예를 들면 수정을 해서 연장 발의안을 해서 만장일치적으로 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면 시도를 하겠는데 이 안이 원래 최고로 소위 말하면 낮은 안이 2년 4개월이라는 한시적 경과 과정을 두면서 연장하자라는 안이 충분히 동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막 틀어지고 있습니다. 틀어지고 있는 과정이라서 동지들이 충분한 논의를 해서 원안을 좀 만들어 주셔서 저하고 같이 조직을 해야 되는 과제가 좀 남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 아까 먼저 이야기했던 간선제는 동의하되 선출을 지금이 아니라 선거 끝나고 난 그 집행부의 성향이 맞는 집행부로 정기대의원대에 가자 이러면 어디까지 가냐면 내년 2월 중순에서 하순까지 갑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3개월과 그 다음에 2년 반이라는 거의 6개월 동안의 과정을 그러면 그대로 냅둘 거냐. 상직 간부들이 실제 편성이 돼 있지만 사무직군 간담회 이렇게 하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사무직권 내의 컨트롤 타워들이 집행부가 바뀌는 상관없이 이 체계를 꾸리고 이 체계 소위 말해서 6+1이 원팀이 그대로 가고
집행부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 원팀과 수재 연착륙의 정신을 지금 대의원대 때 합의하자는 겁니다. 선거하기 전에. 선거에 들어가면 선거공학적으로 골 때리기 질 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부장 이 간선제 사람도 제가 이야기했던 제3자적 객관적이고 팩터 진짜 효율적으로 사무직권과 현장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한호흡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될 취지가 있는 건데 선거 다 끝나고 합동연행 되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 집행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반집행부 사람이 됩니다. 저 100% 장담합니다. 경험상. 따라서 지금 선거 전에 최소한의 지부에 있는 간부들과 재조직들이 사무직군에 대한 이 지금까지 10수년간 노동운동을 해왔고 사무직 운동을 최소한의 우리가 존중하고 자주권을 예의를 지킨다라고 한다면 지금 만장일치로 이런 6+1의 팀을 딱 만들고 그 팀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임기도 2년 6개월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는 4개월만, 상직간부 4개월만 한다는 거예요. 저는 동의거든요. 저는 2년 6개월로 6+1이 가야 된다. 그 주장을 좀 계속 30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웬만하면 발언 안 하고 그냥 끝내려고 그랬는데요. 예, 예, 하세요. 다 다시 하십시오. 아니고 최재성 부지장이 지금 부지장이죠. 전에 부지장이 지금 최재성 정책실장이 네. 질문 아닌 질문을 했어요. 비대위에서 이미 논의가 직선제로 가는 걸 정리했고 사무제는 오늘 임대에서 그걸 결정하기로 했는데 지부장을 불러놓고 그거를 우리가 일부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지부장의 오해를 만드는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는 건 질문을 했어요. 예, 예. 그리고 사무제의 자주성을 지부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지금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사무제가 연착륙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는데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사무제를 생각한다면 사무제가 오늘 규약 개정 논의를 해서 결정된 안을 만장일치로 지부는 승인해 주는 게 그게 사무제의 자주성을 가장 인정해 주는 것이지 그게 사무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저쨌든 그런 얘기를 해버리면 이 상황에서 사무제 많은 간부들이 우리가 논의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정리한 부분을 또 지부가 엎었다. 지금 그 안에도 많은 사무제 조합원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네. 정작 지부에 들어가서 내가 탈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대변을 목소리 못했는데 저는 비대위 묻고 싶어요. 비대위원장 지부장 대화를 이런 식으로 하자고 대화를 한 거예요? 아니 지부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질문이 없으면 질문에 대한 걸 묻고 끝내면 되는 거고 질문 아닌 질문을 만들어서 질문해가지고 지부장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게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논의 안건 자체가 많이 있어요. 논의가 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지부장하고 대화를 해도 늦지 않은 것이지 아니 우리가 정리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상태에서 지부장님께서 자기 의견을 내고 지부가 이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주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간부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직 사무제가 상존하고 있고 사무제 해산도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는 제가 최초로 지부장님 대화할 때 전 임대 제가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올까봐 반대를 했는데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이건 아니다. 지부가 정말 사무제의 자주성을 인정해주고 바라봐준다면 사무제가 임대가 다 오롯이 끝나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결정해서 또 지부에 참여해서 임대해서 우리가 의견이 이렇게 하니까 정말 지부장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만장일치로 한 규약 규정에 대해서 논의가 돼서 만장일치로 된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부가 다 받아들여지고 그게 어떤 아니든 간에 제조직을 설득해 주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예, 예. 설득한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랬고요. 일단 변제위원회와 그 다음에 규정규칙 소위가 합의됐던 규약개정 소위에 올린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이 있는 거고요. 동지들이 오늘 논의해서 어떤 안을 만들 경우에는 현장 발의안이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단계가 이미 임시대의원들 규약 개정에 원안을 올리기 이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고 정리되었으면 규정규칙 소위의 원안으로 올릴 건데 지금 만들어진 것은 현장 발의안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던 여기에서 충분히 어떠한 안이 만들어지면 저하고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제조직들 공유해서 만장일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 그것까지입니다. 그거 다 열어놓고 이야기 드린 겁니다. 예.
예, 추가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예, 뭐 제가 논란을 붙이면 안 될 것 같아서 동기 말씀하는 거 존중하겠습니다. 동의 수용하겠습니다. 예, 없으십니까? 예. 비대위원장 마치면 되겠죠? 예. 충분히 좀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별로 나쁘고 어디가 있는 자세는 없어도 그렇죠. 일단 이공식 대행님 저기 오해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결정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결정. 조약 규정을 우리가 비대위에서 만장일치로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안건을 설명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의원들이 승인하면 끝나는 거고 승인 안 되면 다시 재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되지도 않았는데 지부장이 그거에 대해서 관전자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지. 현장 발의가 필요하다면 현장 발의를 해서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그게 사무실가 걱정하고 살아남는 것이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저 속개를 안 했기 때문에 속개부터 하겠습니다. 자, 58차 임시대의원대회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안건 1번입니다. 아까 해선 통과된 거, 규정 제정, 개정 논의 및 현재 추진한 선출권. 그거에 대해서는 활동보고가 저희가 있습니다. 활동보고는 최세성 정책실장 겸 비대위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동기들 최대성입니다. 먼저 이봉식 대의원 말씀 맞고요. 그 비대위 3차 전체 회의에서는 다 이제 만장일치로 비대위원들 만장일치로 직선제 임원을 추가하는 걸로 의견은 모아졌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내부적인 좀 얘기를 들어보니 좀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동기들 비정사의 활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비대위에서 합의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 대의원들 나머지 계시잖아요. 오늘 다 합의했다 해서 합의한 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합의해 주셔야 돼요. 가능하면 좀 그래야 저희가 힘을 실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거든 어떤 아니든 우리가 여기서 합의해서 그걸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부 규정소위 대의원 3명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회 비대위원장과 저하고 이제 한재성 비대위원이 함께 참여를 해서 규정소위 활동화하였습니다. 지부 규정 개정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부 중앙운영위원 제32조입니다. 사무직 조합원이 약 1,100명 이상이므로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 되니까 중앙운영위원 3명을 추가 배정한다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 조합원의 의무에서 1항 신설, 본 지부에 정한 제71조 2항에 의한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에서 이제 사무조합원 같은 경우는 단 사무직구는 기존 금속 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 기준으로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 현장 조합원들은 구 통상의 2.9%, 사무조합원은 조합비 2 얘기하는 겁니다. 구 통상의 2.2%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부 규정대로 가게 되면 우리가 조합비 2 같은 경우 70%, 80% 이상을 추가적으로 내게 됩니다. 이거를 현재 기준으로 변동 없이 납부를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9조 임원, 아까 지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무직 담당 부지부장, 단 사무직 담당 부지부장은 단선제 임원으로서 일정 기간을 과도기로 보고 27대 집행부 임기가 끝나는 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 선출은 규정 제2절 대의원대회 27조 기능 29항에 의거하여
선출한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50조 이제 사무 간선 부지부장에 대한 그 임무와 권한에 대해서는 부지부장은 사무직 조합원 지부 통합 이후 사무직 조합원을 담당한다라고 규정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이제 지부의 상집 간부 중에 사무조합원의 권익을 챙기고 그동안 우리가 회사를 상대로 해왔던 각종 위원회, 기구 등을 위한 사무집행위원 6명을 지부 상집 내에 추가를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명이고요. 이 6명은 이것도 이제 각 실별로 한 명씩 배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창원 조합원과 창원 플러스 CCA 대의원을 아우르기 위한 그 조직실에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조직 5부로 이렇게 결정을 하였는데 6명으로 5명에서 6명으로 한 명을 늘렸는데 이건 이제 제 조직별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인원은 총 6명으로 하되 차기 당선인의 집행부에서 6명을 가지고 정책실에 더 포함시키든 조직실에 더 포함을 시키든 이거는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할 건이다라는 의견과 지금 현재처럼 이 안건으로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실에 속해 있는 그 부서별로 부장들에 대한 그 처무 규칙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조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밑에 이제 선거관리 규칙 같은 경우는 이번 27대 지부 임원 선거에서의 선거관리 규칙을 좀 제정하는 문제 내용입니다. 우리하고는 특별하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서 세부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활동 보고 마치고요. 예. 비대위 안 설명을 안 해. 비대위 거. 비대위 안을 설명해 줘야죠. 비대위가 아니 비대위에서 결정된 안을 설명해 줘야죠. 그래야 대의원들이 이해를 해요. 지적에 감사합니다. 먼저 비대위의 3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9월 15일 13시에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 전체 회의를 마쳤고요. 비대위 3차 회의하면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 질의에 대한 공문에 대해서 이제 답심 공문에 대한 공유를 설명드렸고요. 지부 규정 제정 및 개정권 논의에 대해서 지부 중앙위원 선출권에 대한 지부 중앙위원 선출 기준 의거 3명을 배정한다는 것은 지부와 그 비대위원 간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합비 2 관련해서 이것도 사무직구는 기존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도 지부안과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무직 담당 부지부장 간선제 선출권은 사무조합원의 선택이 필요하므로 간선제를 직선제로 해서 한 명을 추가하는 걸로 해서 비대위원들의 만장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과 부서, 사무직군, 상무집행위원 6명 추가권은 지부안과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요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각 부서 사무직군 문구가 추가, 그러니까 비고란이 아닌 난 자체를 좀 앞으로 당겨서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으로 당겨서 저희가 개정안에, 그러니까 비고가 아닌 개정안 쪽에다가 사무직군에 대한 개정안 쪽에다가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건 이렇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대위원들이 이어떻든 결정은 한 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규정 개정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원 아니신 그 대의원들께서 의견이 계시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냥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네, 14선구 윤종학 의원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안이 있는 중에 이렇게 각 부서별로
저희 그 상집 인원들이 한 명씩 배정되는 거 하고 별도의 사무 직군을 위한 그 실이나 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혹시 이게 이렇게 각 실별로 쪼개져서 한 명씩 들어가는 게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직 그거를 결정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원 두는 것, 각 실이 하는 거는 결정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좀 아직 못한 게 있습니다. 이건 그 위원회에서 뭐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 호불호가 좀 있습니다. 각 실에 저희가 부가 인원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은 융합을 서로가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저희하고 또 사실은 또 틀려요. 그 직군이 더 틀리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한 라인에서 움직이는 게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서 하는 건지 하는 거는 각 재정직마다 다 틀려요. 생각이. 어느 조직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그냥 쭉 하는 게 좋겠다. 어느 조직은 아예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틀려서 이거는 우리가 안을 좀 만들어도 되다. 우리 안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안이 있으면 어차피 저기 그 편제추진위원회가 내일 모레 할 겁니다. 오늘 위원 두 분 뽑아서.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안들을 전달할 수 있게끔은 그건 할게요. 이 안들이 혹시나 계시면 좋은 안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예. 이봉식 대표님. 일단 이봉식입니다. 다른 게 없으면 일단 빠르게 비대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또는 왜 직선제를 우리가 선택했는가 비대위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다면 제가 하고요. 아니면 최세정 정책시장님께 좀 얘기해 주셔서 다른 대의원들이 왜 직선제를 비대위원들이 선택을 했고 향후에 왜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대위 안은 안대로 통과를 빨리 시켜주고 그 다음 또 추가로 안이 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네. 예, 이기호 대원님. 예, 이규입니다. 그 지금 이 그 규칙에 나온 거 보면 각 실의 부 밑으로 이렇게 한 명씩을 배치를 해놓은 걸 보면 나중에 혼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간선제든 직선제든 부지부장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사무직에 일어나는 모든 오다든지 모든 행동하는 거를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이 실로 넣어놨으면 실장에도 오다를 받아야 되고 부지부장에도 오다를 받아야 되고 이런 혼선들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도 다분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규칙을 박아놨어요. 그러면 왜 이 지부에 들어서 왜 실장 지시를 안 받냐? 그래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요지가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아까 이봉식 대원님 말이 정리가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직선제든 간선제든 저희 생각은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은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직선제 임원이든 간선제 임원이든 그 임원에 의해서 밑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대위에서 직선제로 지금 해놨잖아요. 그래서 직선제 뭐 하시면 거기서 추진하면 되겠죠. 현재에서 논의하면 되니까. 저기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며 지금 이 안은 각 실의 사무직군을 위한 부서를 하나씩 추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안은 특정 사무직군을 위한 실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부장들을 다 직속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지금 안처럼 각 실의 부서를 넣게 되면 기존에 있던 현장 직군의 선직 간부들과 사무 직군의 그 부장들이 융화가 돼서 장단점이 있겠죠. 융화가 돼서 잘 진행을 하면 좋은데 특정 실을 만들어서 사무 직군의 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지부 집행부의 실과 이게 융합이 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이렇게 갈라져서 더 이제 반목적이고 화학적 결합이라기보다 여기 따로 넣고 이쪽 지부 따로 넣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각 실에 부장들이 들어가서 지부하고도 융화가 되고 그 안에서 뭐 간선제든 직선제든 사무직군의 임원한테 보고는 각 실의 실장까지만 결제를 맡고 그 사무직군의 부장은
사무 직군의 간선제 임원이든 직선제 임원이 그 임원한테 최종 결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대위에서 이 간선제가 낫겠느냐 직선제가 낫겠느냐 의견들은 있었지만은 왜 직선제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들을 모아진 이유가 간선제 임원으로 하면은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제 조직마다 의견들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내 조직과 성향이 같은 인물이 간선제 임원으로 선출이 됐으면 문제 없어요. 아니면 27대 지부장 당선인께서 내 조직에 합당하고 성향이 같은 간선제 임원을 계획을 하고 선출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이제 뭐 제조직도 동의를 해주고 뽑아주면 좋은데 이 직선제와 간선제라는 직선제로 선출된 임원과 간선제로 선출된 임원의 뭐 쉽게 얘기해서 뭐 힘의 논리라든지 또 같은 일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얼마나 챙겨주고 같이 함께 해주겠는지 라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어서 차라리 그러면 기존에 있던 런닝 네 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업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직선제로 한 명을 추가해서 사무조합원만을 위한 권익 향상을 위해 직선제 임원 한 명 추가하면 같은 직선제 임원이 되고 또 그 실별로 있는 그 부장들의 책임감 있게 역할할 수 있는 그런 임원이 직선제 임원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비대위원들 전체가 직선제 임원이 선출이 낫겠다라고 이제 의견이 모아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제 임원이 된다 그러면 직선제 임원이잖아요. 임원이니까 내 밑으로 늘기가 더 낫겠죠. 간선제면 예를 들어서 힘의 논리가 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직선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이 비대위원들이 지금 아까 했던 그거를 동의해 주시면 이대로 그 지부와 예. 백정현 대위원님. 먼저 질문사항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계칙 제50조 임무와 권한에 보면은 50조 임무와 권한 실행 신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어에 가면은 사무직 조합원을 담당한다. 규제부장이 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담당한다라는 표현이 의사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예? 다시 크게. 조합을 담당한다. 문구가 조합을 담당한다. 예. 이게 부지부장의 임무와 권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의사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는 문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포함이죠. 의사결정권. 그러니까 사무직권에 대한 의사결정권 얘기잖아요. 예. 사무직권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은 있죠. 안 돼서 지금 직선제 임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장악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직선제, 이거 간선제인데도 이걸 넣은 거예요. 원래는. 지금 요거는 가서는, 아까 지부장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가서 지부 임대 때 30대, 30날 바꿔야 돼요. 우린 직선제를 한다 해가지고. 그건 동의를 해버려야 돼. 근데 이 간선제 갖고도 여기다 박아놨으니까 직선제 더더욱이나 더 하겠죠. 당연히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껏 동의해 주시면 이 안대로 해가지고 오늘 조합비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짐을 지고 가기보다는 좀 뒤에 유하게 만들어 놓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아까 지부장님하고도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는. 그래요? 예. 아까 정면 대원님 지금 얘기하실 거, 그게 지부장님 동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김홍석 대원님. 예, 삼성구의 김홍섭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대위에서 규정 소위 규칙 채칙 관련해 가지고 논의를 했고 오늘 최대성 대의원께서 전체적인 초안 설명 및 또 비대위에 있었던 그 설명이 있었는데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정 개정 나온 거를 각 보면서 빨리 그 확정을 짓고 규정 개정을 끝냈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일단 통과를 해주시고 편제위원회 오늘 2명 선출되시잖아요. 대의원분 중에. 그러면 저희 3명하고 2분하고 5분이 29일 날 내일 모레 3분 더 한 번 할 거예요. 아까 같은 직선제, 관선제는 이것도 이 안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직선제를 할 거다. 여기서 통과하시면 직선제를 할 거니까 그건 우리가 발의라든 아마 현장 제조기에서 발의할 거예요. 요거는 논란이 있기 때문에 현장 제조직도 사실은 자기 모여서 반대하고 할 거라고. 그러면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규정 개정 관련돼서 원하는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규정 개정 편제위원 2분 선출 받겠습니다. 네. 최성호 의원님. 누구요? 안 들. 이기호 대원. 네. 김홍석 대원님. 정민대원. 다른 분들 안 계세요? 예, 정미원님. 김홍석 대원님. 또 있으세요? 3분이세요? 또 3분 갖고 또 투표를 해야 되네? 우리 투표용지 있습니까? 네. 그럼 3분을 가지고 2분만 좀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기호 대원님, 정민대 의원님. 예. 그렇죠. 대의원 분들 중에 하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비대위원은 비대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예, 감사합니다. 지금 김영주 대표님이 감사하게, 죄송하지만 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취위원 더 계세요? 없으시면 이기호 대원님, 정민대 의원님 이 2분을 편취위원회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럼 1번 안건 규정개정 누리미 편취 추진위원 선출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지부중앙위원 선출권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부중앙위원 선출권이 당연직인 저하고 건물별, 그 다음에 지역별 그래서 한 분씩 해가지고 3분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을 좀 추천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위원 아시다시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건물이나 지역에 해가지고 좀 해주세요. 자, 추천 받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라고 얘기해 주세요. 예. 구매 최승호 대원. 네, 안재성 대원님. 부평 기타의 강대중 대원. 또 있습니까? 예. 김정수 의원님. 창원 CCL 고령의 한순철 대의원 축하합니다. 창원 CCL 고령의 한순철 대의원. 다른 분 또 있습니까? 네, 김홍석 대원님. 부평의 고상준 대의원 추천합니다. 부평 기타 얘기하시는 거예요? CCA가 아니잖아. 고상준 의원님 어디 가세요? 추천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부평 기타네. 예, 고상준 대의원. 본인이 사퇴하신답니다. 또 있으세요? 없으면 부평 구매 최승호 대원님, 부평 기타 강대중 대원님, 창원 CCA 고령의 한순재 대원님, 저하고
그 지부 중앙위원 선출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예. 지부 중앙위원 선출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3. 지회 총회 일정 확정권. 안건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회 총회 일정 확정권은 가급적이면 총회는 지부 임원 선거를 고려했을 때 10월 중순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넘기면 저희가 애를 거꾸로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10월 10월 안에 좀 날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제 안은 10월 14일 날, 15일 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여러 대의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말씀 좀 전해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집행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회 총회 일정은 10월 14일 날, 15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4번 기타 중요한 사항입니다. 안건 주시죠. 안건 없으십니까? 네. 잠깐만, 최성호 대원님. 저는 안건이 아니고 지난 그쪽에 지부 운영위에서 논의하는 그쪽에 안전부장하고 뭐 우리 그때 촉보 발행 관련해서 그 지된 건지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죠. 저는 안건이 아닙니다. 어떤 거죠? 잘 안 들려서요. 지난번에 그쪽에 안전부장권하고 그 다음에 임투 촉보권 있잖아요. 그 징계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징계 관련돼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P2 간사 관련돼서는 지금 운영위원들도 다 똑같이 뭐한 게 조합비를 납부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안 했으면 징계를 하는데 일단 조합비를 납부한 선에서 일단은 징계 안 하기로 했고요. 노동안전부장 관련돼서는 뒤에 상직 간부에 있을 때로 기준하고 일반 조합원의 기준하고 좀 틀립니다. 상직 간부 같으면은 제가 좀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게 조항이 틀려서 그냥 크게 말씀드릴게요. 조항이 틀려가지고 어떤 걸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한 번 더 지부에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지부가 정확하게 팩트를 해서 다음 중앙 운영회 때 징계 논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징계는 가는데 대의원대에서 해야 할 건지 운영회에서 할 건지를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한 거고요. 그 소식지 관련돼서는 위원회를 정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그걸 중앙운영회에서 다뤄서 결정을 한다.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문사항 없으시면, 네, 윤종환 대표님. 개정안에 보면 저희가 사무직군 기존 금속노조에 납부하는 조합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서 조합비를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상집 인원들이 지금 현재 사무지회에 있는 인원 대비 지부로 들어가게 되면 인원이 줄는 걸로 알게 되는데 그러면 조합비를 가지고 인원이 준원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임자에 대한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현장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현장은 통상임금의 2.9%, 저희는 2.2%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지난 대의원대회 때 설명을 요청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거 편제추진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더 논의할 겁니다. 대신 현재까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구통상이고 지구가 신통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2.9% 규제를 하면 저희가 한 70% 정도 아까 조재씨 얘기했지만 올라가요. 근데 그거를 평균 합계로 보면 지금 현재 저희가 비슷해요. 제 봉급하고 제가 내는 지금 조합비 투하고 현장에 있는 분의 조합비 투하고 차이가 나는 거 1, 2천 원 차이가 나요. 근데 이제 평균적인 걸 내냐면 지금 정보 그것 때문에 뭐한테 이제 알아보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아봐서 그 비슷한 거를 맞춰봤거든요. 그게 비슷하다. 대신 편제추진위원회에서는 그거 갖고 더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야겠다. 왜냐면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고 말 그건 아니잖아요. 대신 현재 내는 조합비보다 올라가진 않고 현재 그게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여기까지만 돼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좀 논의를 좀 더 할게요. 좀 들여보고. 근데 조합비 2가 뭐냐면 회사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사실은 조합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 실제로 보면. 대포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해서 조합비 2는 이게 들어온다. 그게 준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돈을 내주면서 넣는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좀 있겠지만 그건 또 거기다 논의하면 이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세밀하게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득과 실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아까 편제추진위원 두 분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거는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계속 논의가 더 필요한 거기 때문에 큰 건들은 뭐 하겠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일단 현 상태 유지하고 좀 더 논의를 하겠다. 지구하고.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오늘 일단 우리 직선제 안은 확정을 한 거 맞잖아요, 그죠? 네. 직선제로 하자고 했는데 사무집행위원 5+1명, 6명에 만약 직선제가 받아들여진다면은 그 부지회장이 이 사무집행위원 5명 플러스 1명을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제가 보기에는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6명이에요, 사실. 6+1이거든요. 예. 6+1이 아니라. 직선제 임원이 누가 당선이 되면 자기 사람들 꽂으려고는 할 거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근데 저는 사실 그것도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 자기 실에 사실은 인원들이 잘하는 사람들 올라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근데 그분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의 어느 조직이든 그분의 힘을 실어줄 거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분이 아마 뽑을 거예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명문화시킬 수는 없잖아요. 야, 네가 꼭 저거를 뽑아. 이렇게 하기는 규정 개정에다 집어넣는 그거는 사실은 큰 틀에서 그걸 집어넣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다른 사람 갖다가 뭐 하지는 않겠잖아요. 오늘 그 지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어쨌든 뭐 선거과학적인 걸 굉장히 배제한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사실은 뭐 우리가 이게 선거라는 게 원래 선거과학이 들어가지 않으면 선거라는 게 원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사무직 권위를 자주성을 찾기 위해서는 선거과학이라는 게 빠져버리면은 자주성이 훼손되는 거니까 이번 우리 지부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우리 이거에 대한 어떤 충분히 좀 설득을 해서 사무직 직선제에 대해서 이게 합리적이다. 이걸 좀 설득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이걸 좀 쟁취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우리 대의원대회에서 지금 결정을 하셨잖아요, 직선제 임원. 그러면 된 겁니다. 직선제 임원은 우리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11월 말일에 끝나도 12월까지는 시간이 한 달이, 저희가 12월까지잖아요. 금속에서 저희 한 거는 사무주의가 12월 말까지는 있는 겁니다. 현재 상태 유지할 수 있다. 지부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르지만, 근데 유지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금속에서 질의한 거니까, 그거니까. 그러면 다음 임리, 어느 사람이 당선이 되더라도 12월까지는 자기들 업무 인수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차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직선제 임원이 누가 당선되면 당연히 뽑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이 없다는 거죠, 저는. 아까 지부장님은 공백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공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업무 인수기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으시면 예, 최성원 의원님. 네. 자, 진짜 지금 아까 중에 뭐 총일정 확정 14, 15일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총회에 대해서 일정만 확정하고 지나갈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내용들 다 하시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총회에 대해서 어떤 총회를 우리가 가져야 되며 만약에 총회 결과에 대해서 어떤 그쪽에 향후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14, 15일 이전에 다음 주 임대를 한번 마지막으로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종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잠깐만 좀 말씀드릴게요. 날짜를 지금 뭐 한 게 14, 15일 되지만 오늘 우리가 끝났잖아요. 내일 모레 그 편제위원회 할 거고 30날 지금 임대를 합니다. 그 결과들이 다 나오면 그 결과를 갖고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편제위원들 포함해서 비대위도 해서 또 큰 틀 하나 더 만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임대에서 확실하게 해놓고 붙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때 붙일 때 가능하시면 동의해 주신다면 저것도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산총회를 해야 되는 위원들이 필요해요. 해산위원회 위원 구성, 청산위원회 위원들 구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임대할 때는 총회도 안건들을 좀 해주시고 청산위원회 구성권까지 다 해주시면 다음 이유들이 편하거든요. 복잡하지 않고 바로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임대 날짜를 오늘 좀 잡아주시죠. 왜냐하면 다음 주밖에 임대할 수밖에 없으니까 임대 날짜를 좀 미리 잡아주십시오. 칠, 8일밖에 없잖아. 왜냐하면 뒤로 가면은 14, 15일 날 하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작업을 못해요. 7, 8일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7일 날, 8일 날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임대는 7일 날, 8일 날 하는 걸로 해서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좀 고생들 많으시겠지만 충분한 협조를 해주셔서 마지막 이제 편제위원회 위원들도 좀 잘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58차 인지대응대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